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도 참 빨리 가네요. 뭐 휘딱휘딱 갑니다. 후떡후떡 가고. 하여튼 여러분 재밌게 보내주신지 모르겠다.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치킨 몇 조각 뜯어 먹고 저도 이제 쉬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부터 또 비바람이 또 많이 몰아친다고 하니까 하여튼 태풍은 아니고요. 뭐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가 오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죠. 뭐 다들 뭐 우울하고 좀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비가 자꾸 오고 하다 보면은 햇빛을 못 보면은. 근데 한편으로는 햇볕이 없으니까 밖에서 야외 활동하기는 또 좋을 수도 있는데 뭐 비가 오면 또 일하기도 힘들겠죠. 특히 야외에서 뭐 노동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편함이 좀 초래될 것 같아요. 지난주 코스피를 보니까 2600선을 내주면서 약간 숨을 고르는데, 숨 고르기,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번 주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어요. 종목 장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증권가도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30에서 2650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 보니까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2.12%죠. 12% 정도 내려가지고 2570.00 10에 참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중 4일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2600선을 20여일 만에 내주기도 합니다. 2600선을 20일 만에 내주기도 했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가 1.48% 내려가지고 878.84에 장을 마쳤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견인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13조 원 정도 넘게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들은 지난주 1조 1355억 정도를 이제 팔면서 태도를 바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4,266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한 거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단기 고점에 다다랐다는 그런 전망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비중 축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행진은 길지 않을 거다, 그런 진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익 실현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고점이다 생각하면 막 팔아치우겠죠. 외국인 매수세가 6월 들어 둔화됐어요. 좀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 이는 단기 고점 인식으로 관망세가 작용한 차익 실현 성격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조정 후의 지지력을 확인한다면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설 수도 있고, 중국 부양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면 민감주로도 수급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도로 전환이 됐다고 하죠. 다만 그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물을 소화한 후에는 투자 심리가 진정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연장될 경우에 투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주에도 급등한 종목의 차익 실현과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의 순환매 장세를 보일 거라고 하는데, 지난주 시장에 보니까 거래대금이 축소되는 모습이 관찰됐는데요. 시장의 모호한 방향성에 이제 섣불리 이 포지션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의 그 매매가 축소가 된다면은 테마죠. 이 테마 순환매 장세에서는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싶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 상황에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다음 달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의 2,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3, 4분기하고 4, 4분기 실적 전망치도 함께 개선이 되는데, 2, 4분기보다는 그 이후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시장 반응은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주가의 쿨링 과정을 겪은 그런 기업들의 재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진단도 있어요. 이달 18일에서 19일 날 토니 블링컨이죠. 그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한 것을 계기로 해서 미중 대화 그 무드가 조성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그 수혜를 받은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는 미중 대화 재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반도체나 원전, 방산 등 이 첨단 분야인 동시에 미중 관계의 변화가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중 간의 우호적인 뉴스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화장품이나 의류, 철강 등 중국 관련주도 긍정적이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이렇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잘 흘러갈 겁니다. 보면은 뭐 미국장은 토요일 아시다시피 많이 빠졌죠. 다우도 0.6%, 나스닥 1%나 빠졌어요. S&P 0.7% 정도 빠졌습니다. 필라도 많이 빠졌어. 이제 3,500도 이제 까딱까딱합니다. 이제 벌써 3,700까지 갔다가 쭉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또 올라갈까요? 한번. 근데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3,500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반등의 길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러는 지금 1312원 13원 정도 좀 올랐습니다. 다시 또 꺾고 올라가죠. 지금 달러 1분엔 143.69엔, 유가는 69.16달러 소폭 하락했고 일본 엔화는 912.73원입니다. 소폭 하락했고요. 유로가 1429.29, 중국 이하나 181.84원입니다. 소폭 상승했어요. 휘발유는 1572.75원 소폭 하락을 했고 국제금값 1929.6달러, 국내는 8855.09원입니다. 소폭 상승을 했어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7370, 3.7대에서 잘 노네요 보니까. 3.7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선물지수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우도 한 0.68% 빠졌죠. S&P 0.81 정도, 그리고 나스닥 1.05, 그리고 러셀은 1.55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뭐 잘 빠지고 있어요. 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71,600원. 참 징글징글하죠. 또 더 올라가서 72,000원 뚫고 지금 73,000원 선을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좀 올랐다 하면은 또 빠지고 빠졌다 하면은 좀 오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개미도 아주 피말리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주는 잘 버티는 거야. 본주에 약간 좀 상승력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본주 한번 오를 겁니다. 하지만 내일은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한번 시원한 또 폭락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추락이 또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잽싸게 또 들어가야겠죠. 우선주는 약간 좀 올라갔다가 좀 꺾이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6만 전자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게 아주 깨름직합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6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재미없죠? 투자. 이렇게 투자한다면은 짜증나서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일단은 상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